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산세무회계 강사 유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요 전산세무 2급에 대한 자격증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건데요. 자, 전산세무 2급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전산회계 1급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회계 1급보다 조금 더 어렵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세무 2급 이제 준비를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은 실무만 경험했는데 자격증 시험은 많이 다른가 이렇게 호기심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 회계 1급과 세무 2급 이 자격증에 대해서 차이점과 이 시험이 1년에 몇 번 시행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년에요. 시험은 4번 진행을 하는데요. 매월 다르긴 한데 과거에는 4월 달부터 그 다음에 6월 달도 있고요. 그리고 10월, 12월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요. 약간 유동성 있게 9월 달, 11월 달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시험은 1년에 4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에는 이제 세법이 바뀌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좀 빨리 시행되지 못하지만 뒤에는 거의 이제 3개월 단위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전산회계를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전산회계를 보지 않은 채 혼자 공부만 하시고 세무 2급을 먼저 준비하러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시험은요. 전산, 세무 1급이 가장 높은 단계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2급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혹시라도 전산회계 1급을 배우고 오셨다고 한다면 전산회계 1급은 급수상으로는 3급 정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걸 여러분들은 전산회계 1급이다 이렇게 배우셨죠. 자, 아래 단계도 있습니다. 전산회계 2급까지 이렇게 전체 4개의 급수로 되어 있고요.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전산세무 2급을 배우시게 되는 거죠. 자, 앞에 전산회계 1급이나 이런 거 보시면요. 이론도 있고요. 실기도 있다고 해요. 자, 이론은 30%다. 실기가 70%다. 이렇게 들으셨을 건데요. 똑같습니다. 저희 전산회계 전산세무는요. 이론 30, 실기 70 이렇게 100%를 보았을 때 이론이 30%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론이 30%밖에 차지를 안 한다고 해서요. 이론 수업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했다가는요. 실기 자체를 푸실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실기인데요. 이 이론이 밑바탕이 되어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실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부터 차근차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공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먼저 잘 다지시고서 실기를 학습하시길 권하고 있고요. 자, 회계 과목들은요. 전반적으로 다 몇 분이냐면 60분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론도 함께, 실기도 함께 봅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을 보시다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우리 상공회의소 시험들 같은 경우는 이론이 패스를 해야 그 다음 실기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같은 경우는 60분 안에 이론과 실기를 모두 다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이론이 붙어야 되고 실기가 그 다음 진행이 되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 과락이 있으니까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점 만점에 70점만 맞는다고 한다면 이론이 몇 개 맞았든 실기를 얼마나 맞췄든 관계없이 모두 다 합격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제 세무인데요. 세무 급수들로 가게 되면 여기 이제 전산세무 1급이다, 세무 2급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요. 세무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90분까지 늘어나고요. 합격은 동일합니다. 100점 만점에 70점을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보니까 이제 이 회계랑 세무를 같이 봤는데요. 동시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1급들은 오후 3시에 응시를 하고요. 2급들은 12시 30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1급과 2급은 같이 응시를 하실 수 있는데요. 같이 시험을 봤는데 회계는 떨어지고 세무는 붙으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시간이 아무래도 넉넉하다 보니까 시간에 있어서 조절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회계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시고요. 세무는 좀 더 느긋하게 차근차근 보시다 보니까 합격률이 좀 더 높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근데 과목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 회계 1급 때 보시면 회계 1급 과목에 이론부터 좀 볼게요. 이론에 보면 재무회계가 있습니다. 자, 재무회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가 있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있죠. 자, 이렇게 이론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재무회계가 8개 정도, 원가가 5개, 부가가치세가
대략 한 2개 정도 해서 전체 이론이 15개가 되는데요. 자, 실제로 그래서 2점씩 해서 30점이 되는데 세무 2급으로 오게 되면요. 자, 세무 2급은 재무회계 문항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5개. 원가액이 동일하게 5개. 자, 부가가치세가 하나 더 늘어나서 3개. 그리고 이제 소득세 이론이 들어오죠. 그래서 소득세 이론까지 다 합치시면 전체 몇 개가 되더라? 15개. 그래서 2점씩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필기는 앞에서 배웠던 회계를 여러분들이 잘 진행을 하셨다고 한다면 재무회계, 원가액의 부가가치세까지는 그래도 겹치는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고요. 소득세 부분은 새로 추가되긴 하지만 문항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세무 2급에서 실기 부분입니다. 자, 실기는 여러분들 얼마나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요. 회계 1급에서 기초정보관리 있었는데 이 기초정보관리는 세무 2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 전표가 있었는데요. 일반 전표 문제가 조금 더 일반 전표 문제가 과거에 회계 1급은 21점이었다고 한다면 세무 2급은 15점 정도. 자, 메인 매출 전표. 회계 1급이 15점 정도였고요. 세무 2급도 15점 정도. 자, 그 다음에 오류정정이라는 문제가 회계 1급에 있었죠. 하지만 세무 2급은 없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결산이 있었고요. 결산이 회계 1급 때 9점이었다고 한다면 세무는 조금 더 늘어나요. 15점. 자, 그 다음에 오류 수정에 대한, 오류 수정 위에서 얘기했죠. 결산 말고 이제 조회가 있습니다. 자, 조회가 있는데 조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9점 정도 있었는데 실제 이제 세무 2급은 조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점수 배점을 볼게요. 일반 점표 15점, 메인 매출 점표 15점, 결산 15점, 45점밖에 안 되죠. 나머지 점수 배점들 25점은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세무 2급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시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10점 정도이고요. 그 다음 원천세를 준비하시는 게 이제 원천징수나 이런 거 연말정산에 대한 게 15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신고 10점, 원천세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한 실습 15점 해서 전체 70점을 구성하고 있죠. 70점을 구성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론 30점, 실기 70점은 동일한데 뭐가 달라지더라? 추가적으로 부가세 신고서라든가 그 다음에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각각의 문제의 배점들이 약간씩 변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무 2급을 준비할 때 나름의 전략을 좀 팁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팁이라고 하면 글쎄요, 뭐 특별하게 그냥 처음부터 열심히 반복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얘기하자고 한다면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하시려고 한다면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너무 목숨을 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세무 2급하면 가산세 계산하고 부가세 신고서 자료 작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지금 저 강사가 무슨 얘기냐? 라고 하실 텐데요. 실제로 점수 배점을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 원천세 이 4개의 파트가 모두 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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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입니다. 실기 중에서 가장 배점이 낮은 게 바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기예요. 근데 외우셔야 되는 부속서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저와 함께 학습을 할 때는 당연히 모두 다 학습하셔야 되고 모두 다 연습 여러 번 하셔야겠죠. 하지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임박한 상황에서는요. 이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시기보다는요. 소득세 부분, 그 다음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 이런 기본에 조금 더 충실하신다면 점수에 대해서는요. 합격 점수까지 충분히 오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그럼 난 부가세 강의는 듣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수업은 다 들어두세요. 그래야 시험장에 가셨을 때 이 서류 안에 들어가세요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전혀 학습이 안 돼 있으면 내용 아예 자체 건들지를 못하시겠죠. 그래서 학습은 여러 번 하시되 마지막에 임박했을 때는요. 좀 더 기본에 충실하신 수업에 좀 시험 준비에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시다 보면요. 어느덧 이제 시험까지 다가올 텐데요. 아무래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긴장되는 것도 많고 해도 자꾸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저희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재무회계 파트 나갈 때 재무회계에 대해서 충분히 집중하고요.
원가액에 나가고 그다음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론을 집중하신 다음에요. 뒤에 이제 실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처음에 수업을 들으실 때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겠지만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체크를 잘 해두십시오. 내가 쉽게 넘어갔던 파트와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파트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하셔야지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필요하신 부분만 발췌해서 다시 한번 듣고 가시겠죠. 자, 그래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나름의 팁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것도 될 수 있겠네요. 내가 어려웠던 파트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둬라. 그래서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어려운 부분만 발췌해서 다시 한번 꼭 다시 듣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실제로요, 온라인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론에 대해서 모두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실기 강의를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요. 이론 100% 다 듣고 실기 다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론에 재무회계나 원가회계까지 들으셨다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일반전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을 듣다 보면 이론만 쭉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재무회계랑 원가회계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이론형 객관형 문제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에 맞춰서 실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일반전표를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이론을 배우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실기에 있는 매입매출전표랑 부가세 신고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에 대한 내용도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소득세 이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서 실습을 하시면 좀 더 이론과 실기가 이렇게 밸런스 맞게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의 강의는요, 재무회계 이론, 원가회계 이론, 부가가치세 이론, 소득세 이론을 다 끝내고 나서 실기가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를 약간 변형해서 이론과 실기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시험을 보러 가시기 전에요. 시험 시간 몇 분이라고요? 그렇죠. 90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엄수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보러 가시기 전에는 기출이든 모의고사든 가져가 놓고서 푸실 때요. 꼭 시간을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는데요. 딱 90분에 맞게끔 연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요. 집에서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 때문에요. 80분 정도 아니면 75분 정도의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푸실 수 있으셔야 시험장에 가셔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롭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잘 따라오실 수 있겠나요? 하도 어렵다 들어서 나 진짜 걱정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회계 1급 때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다라고 하시면요. 세무 2급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꼭 반드시요. 암기하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주 반복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약간의 요령이나 팁들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요. 그 요령과 팁을 익히시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자주 반복해서 보는 걸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 설레이실 텐데요. 그럼 저는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